여러분이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단또입니다. 만약 투자가 어렵고 복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애초에 가난해지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세상은 오직 딱 세 가지 모양뿐입니다. 직선, 멈춰버리는 곡선입니다. 문제는 부자가 되는 길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우리 뇌에 없는 네 번째 세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것을 불가사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수만 년 된 원시인의 뇌를 가지고 있고 가장 현대적인 자본 시스템과 싸우고 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오늘 그 원시적인 본능을 해킹한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을 내 머릿속에 설치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뇌에는 복리를 이해하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는데요.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의 뇌는 자꾸 아는 척을 하려고 듭니다. 복리라는 낯선 괴물을 마주쳤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익숙한 세상의 안경을 끼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순간 머릿속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 다 있지 않으신가요? 아, 내가 파니까 오른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떨어지면 사야지. 이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남들은 다 버는 것 같은데 나만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불안한 느낌 말이죠. 이게 공부를 안 해서 혹은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세 가지 거짓말을 속삭이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내 계좌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그 세 가지 착시 현상이 무엇인지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직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선형적 사고에 갇혀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숨쉬는 매 순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직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지독할 정도로 정직한데요. 1초 뒤에는 정확히 1초가 흐르고 어제 24시간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 48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입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이게 우리 뇌가 평생 학습해온 우주의 법칙인데요. 우리의 몸과 뇌는 이 정직한 1차 함수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원인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또 다른 세상은 원입니다. 즉 순환이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봄이 옵니다. 달이 차오르면 반드시 기울고 해도 중천에 뜨면 반드시 집니다. 우리 매일 눈으로 보고 겪는 거대한 자연은 시작과 끝이 만나는 원을 그리면서 돕니다. 이곳에 영원한 상승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수만 년간 학습해온 자연의 균형입니다. 그런데 복리는 어떤가요? 복리는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어제의 천장을 뚫고 내일 더 높이 솟구치는 파괴적인 상승입니다. 우리의 뇌는 오르면 내려야 한다는 자연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곡선의 세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굽어진 곡선, 즉 한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를 켜면 눈이 부실 정도로 밝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미 대낮처럼 밝은 방에 촛불 하나를 더 킨다고 해서 더 밝게 느껴질까요? 거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성장도 마찬가지 인데요. 성인이 되면 성장은 반드시 멈춥니다. 나무도 하늘 끝까지 자라지 못하고 인구도 언젠가는 정체됩니다. 이것이 자연계의 법칙인 S자 커브입니다. 우리의 뇌는 무뎌짐과 멈춤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초반엔 급격해도 결국엔 느려지다 멈춘다. 이게 우리가 평생 학습해온 성장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복리는 어떤가요? 복리는 초반에는 지루할 정도로 느리다가 남들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미친 듯이 속도를 올립니다. 성장이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속도가 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릴 건데요. 수량을 중심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우리가 투자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가 금액을 보기 때문입니다. 평가 금액은 시장의 변덕에 따라 춤을 추는 곡선이자 파동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일의 주가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마주할 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제는 1억이었는데 오늘은 9천만 원이네. 이 평가금을 보는 순간 그것을 손실로 인식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수량은 다릅니다. 수량은 철저하게 직선입니다. 내가 오늘 한 주를 사면 내 계좌에는 정확히 한 주가 쌓입니다. 주가가 폭락하든 폭등하든 내가 모은 주식의 개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뇌과학적으로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꼭 방전되게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면은 저녁이 되면은 의지력은 바로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시스템의 법칙인데요. 뇌가 고민할 시간을 절대 주면 안 됩니다. 만약 월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실패하는 방식은 월급이 들어오면
뇌가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 소비를 하고 남는 돈으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성공하는 시스템은 월급을 들어오면 자동이체를 해서 투자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가 결국에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권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뇌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기 전에 그냥 바로 자동이체를 쏴버리세요. 주식도 자동으로 매수하는 걸 걸어놓으면 됩니다. 그 뇌의 작용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1%씩 성장한다면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매일 1%씩 1년 동안 성장한다면 이 1이라는 숫자가 37.8이 됩니다. 즉 30배 성장을 한 건데요. 근데 반대로 매일 1%씩 감소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 1이라는 숫자는 0.016이 됩니다. 즉 365일씩 1%씩 개선을 하는 것과 1%씩 매일 후퇴를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37, 0.016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게 복리의 엄청난 마법인 거죠. 워런 버핏이 처음에 1960년대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의 자산이 점점 스노우볼을 타고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현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죠. 근데 이게 대부분 그의 자산이 50세 이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의 자산의 95% 이상은 60세 이후에 형성이 됐어요. 이게 복리의 마법인 거죠.